이이롱 강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상징전자에서는 이이롱이 어디 있을까요? 네, 이 자리가 첫 번째 양봉 자리죠. 여기서 앞쪽 매집 언덕을 지지했더니 추가적으로 양봉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이롱의 추가적인 특징과 손절 기준, 주의해야 될 사항 등을 말씀드린다고 하였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6가지 정도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배우신 것처럼 첫 번째는 동그란 매집이 있어야 되고요. 강하게 하락 이후에 강하게 상승을 해야 합니다. 이 강한 상승의 기준은 양봉의 크기로 볼 수도 있고 거래대금의 크기로 볼 수도 있어요. 거래대금이 앞쪽 거래대금에 비해서 많을수록 좋은데 앞쪽 거래대금에 비해서 적어도 이이롱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이이롱의 상승률과 거래대금에 따라서 이이롱의 첫 번째 양봉이 상승의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이롱을 잘 판단을 못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양봉이 거래대금이 많고 강한 양봉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쪽 언덕에 매집 고점을 최대한 빼꼼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돌파한 빼꼼의 양봉을 만드는 게 좋은데요. 이 매집 빼꼼은 너무 이렇게 이격이 커버리면 다음날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빼꼼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신전자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윗꼬리가 아닌 몸통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지선을 그었어요. 이런 몸통으로 긋는 게 조금 더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몸통으로 그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봉이 5일선과 이격이 그렇게 멀지 않을수록 좋아요. 얘가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5일선이 조금 낮아진 상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격이 보통은 그렇게 높진 않을 텐데 양봉의 종가가 5일선과 이격이 한 10% 정도만 되면은 좋습니다. 물론 15%가 넘어간다고 해서 그 다음 추가 상승을 안 한다는 거는 아니에요. 양봉이 커서 상승의 의지가 강하면 추가로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이격이 커버리면 하락했다가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응을 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초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양봉이 앞 고점 대비 너무 크지 않고 첫 번째 양봉은 적당하게 살짝만 빼꼼한 상태고 두 번째 양봉이 발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결과적으로는 5일선과 이격이 작고 앞에 매직 고점에 대비해서 양봉의 종가가 조금만 튀어나왔을 때 추가 상승하기에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루 이틀 쉬었다 갈 수 있다고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매집하고 상승하는 과정이 전반적으로 역배열인 것보다는 정배열일수록 확률이 높습니다. 역배열, 정배열은 60일선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 60일선이 가장 아래쪽에 있는 초록색 선인데요. 초록색 선이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죠. 그러니까 초록색 선이 최소한 하락 추세가 아닌 것들이 이일홍을 잘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손절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 기준은 이렇게 매집 언덕 종가상 고점, 이 종가상 고점이라는 건 몸통 기준을 말해요. 이런 것처럼 이 종가상 고점을 깨면 손절이에요. 그런데 깼다가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매집 언덕의 고점을 깨면 손절이 맞지만 살짝 깨는 경우에는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첫 번째 양봉이 나오고 다음날 하루 정도 이 종가를 깼는데 거감운봉으로 지지를 하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감운봉으로 지지할 경우에는 매집 언덕의 종가상 고점을 살짝 깼다고 하더라도 거감운봉일 경우에는 지지하는 것으로 보고 버티거나 혹은 매도했다가 다시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차트를 보겠습니다. 치시스입니다. 치시스는 어디가 이일홍일까요? 이 자리죠. 동그란 매집 그리고 하락 후 강한 상승 그리고 고점이 앞에 매물대 고점에 비해서 빼꼼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5일선과 이격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1선도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육지학품 어디가 이일홍인가요? 여기죠. 앞에 완벽하게 동그랗진 않지만 앞에 매집이 있고 하락했다가 양봉으로 상승을 했어요. 이 양봉의 거래 대금이 앞에 대금보다 엄청 크지는 않죠. 하지만 종가상으로 이 앞에 매집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앞에 이 매물대이자 매집을 소화했다고 가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날 살짝 하락했다가 상승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시안 IDT입니다. 아시안 IDT는 완전 동그란 매집은 아니지만 동그란 매집 한 개와 뾰족한 매집 하나가 있어요. 제 프리미엄 콘텐츠를 보시면 뾰족한 꼬리 매집에 대한 설명이 있죠. 이건 꼬리 매집과 동그란 매집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락을 했다가 강한 상한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앞에 매직 고점을 빼꼼하고 돌파를 했고 이 매직 고점의 종가상 그 지지선을 콕 찍고 다시 상승을 해서 2일봉을 완성시켰습니다. 물론 그 60일선도 상승 추세에 있었고 이건 상한가였기 때문에 5일선 이격이 18%나 되었지만 거래대금이라든지 재료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승의 의지를 나타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과 2일봉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거죠. 윈메이드 플레이입니다. 이 동그란 매집과 하락 후에 바로 반등하진 않고 이건 조금 우상향으로 하다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때도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 앞쪽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종가상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매집이 다 소화된 것이라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신신제약입니다. 네, 여기가 2일봉인데요. 찌그러진 매집이네요. 찌그러진 매집을 했지만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거래량 없이 급락 다시 강한 상승을 주었을 때 이 부분이 매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매집을 빼꼼하고 돌파를 했고 추가 상승을 하여서 2일봉을 완성을 하게 된 건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 매집 언덕에 종가상 고가 완벽하게 종가상 고가에 찍지 않고 요쯤에 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 이 양봉 하나만 특출나게 위로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지지선을 이 종가에다 그어버리면 사실상 매집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그 평균 가격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매집이 이루어진 가격 중에서 그나마 고점인 종가에 긋는 게 매집의 평균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종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지한 구간이 많은 부분에 지지선을 긋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차 양봉 이격이 살짝 있기 때문에 살짝 하락했다가 바로 반등 및 추가 돌파 상승을 하여서 2일봉을 완성시켰습니다. 삼성출판사입니다. 삼성출판사는 2일봉이 여기 있죠. 이렇게 매집 언덕이 있고 하락했다가 강한 상승 1차 양봉, 두 번째 슈팅. 근데 이런 식으로 삼성출판사가 우상향을 가파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양봉 자체가 장기 이평선과 이격이 멀리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바닥 가격이 12,000원대인데 벌써 25,000원 정도의 가격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재료와 매집의 크기를 보면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려우신 분들은 제 프리미엄 콘텐츠에 작성을 했죠. 바닥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바닥에서 멀지 않은 종목, 바닥에서 두 배가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LB는 2일봉이 어디일까요? 여기 매집 언덕, 하락, 상승. 윗골이 달린 양봉을 첫 번째 양봉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조금 작은 양봉을 첫 번째 양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매집 언덕이 있고 하락했다가 상승해서 좀 시원한 두 번째 양봉이 나와줘야 그게 2일봉으로서 자격이 있어요. HLB는 굉장히 재료가 좋았었죠. HLB 자료는 직접 찾아보시고 이 재료가 좋았기 때문에 이 2일봉 첫 번째 양봉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해 볼 수가 있었던 거죠. SFA 반도체도 찌그러진 언덕 모양 매집이 있습니다. 찌그러진 언덕 모양 매집하고 하락하고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강하게 양봉을 쫙 뽑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슬슬슬 올라가다가 양봉이 나왔어요. 이 양봉이 절대 작은 양봉은 아니에요. 여기 밑에 거래대금도 앞쪽 거래대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작아 보이지만 이것도 500억 이상 터진 양봉이고 이 앞쪽 매집을 충분히 다 돌파를 했기 때문에 괜찮은 양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올라가라. 그리고 제 콘텐츠에서 바닥을 구별하는 법 배우셨죠? 배우신 분들 계시죠? 이렇게 바닥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안전한 가격대예요. 그래서 앞에 매집이 있고 이 매집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의 의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2일봉을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HLB 생명과학입니다. HLB 생명과학도 아까 HLB와 관점이 똑같아요. 앞에 매집 언덕이 있어요. 그리고 매집 언덕을 돌파하는 상승 양봉 첫 번째 양봉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 돌파는 아니고 딱 매집 언덕 고점에다가 딱 갖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거래대금은 엄청 많이 터졌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주 좋아요. 상승 의지도 있고 이 언덕에 있는 매집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완전
완전 센 양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일홍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영상 초반에 이일홍의 특징과 주의해야 될 부분, 손절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을 글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동그란 매집, 그리고 하락 후에 강한 상승, 그리고 매집 고점을 빼꼼할수록 좋다. 이 매집 고점이라는 거는 종가상 몸통 기준의 고점을 의미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5일선과 양봉의 이격이 작으면 좋지만 강한 종목의 경우에는 이격이 좀 클 수도 있다. 5일선과 이격이 작고 고점과 이격이 작게 빼꼼만 하고 있으면 추가 상승하기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루 이틀 쉬었다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역배열보다는 정배열이 좋다. 이 역배열 정배열은 61선 기준으로 보면 된다. 여기 앞에가 조금 잘렸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칙적인 손절 기준은 종가상으로 매집 언덕의 캔들들의 몸통 기준의 종가 고점을 깨면 손절이 원칙인데 거감 운봉으로 지지할 경우 다시 관심을 갖는 게 좋고 하락 후에 반등을 해서 돌파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된다. YC캠이 최근에 거감 운봉으로 지지한 다음에 다시 다음날 상승한 케이스였어요. 이거는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일홍에 대한 조건 검색식도 있어요. 제가 프리미엄 컨텐츠에는 2가지 조건 검색식을 올려드릴 거예요. 유튜브에는 그 중에 1가지 조건 검색식을 공유를 해드리고 하나씩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다음번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